원의 넓이. 개념 펼치기 문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날개의 길이가 45m인 풍차가 있어요. 풍차 날개가 돌 때 생기는 원의 원주는 몇 미터일까요? 원주율은요 3.14로 계산을 해라 라고 했는데요. 풍차가 돌면은요 그렇지 이러한 원 모양을 그릴 텐데요. 아하, 반지름이 얼마? 45m인 원주를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요, 지름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원주율을 곱하는 거였는데요. 자, 지금 반지름을 알려줬어요. 반지름이 얼마냐면요, 45. 따라서 얘를 2배 한 것이 지름이고요.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원주율을 곱한다 라는 건데요. 원주율 얼마? 3.14라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식을 쓰고 놨더니요. 그렇지. 곱하기라서요. 사실 편한 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요렇게 계산을 하기보다는요. 요렇게 먼저 계산을 하면 얼마냐면은 90이잖아요. 90이 되면은요. 그렇지. 9 곱하기 10으로 얘하고 얘를 곱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요렇게 뒤에 0이 붙은 수는요. 0 없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되니까요. 따라서 여기에서는요. 얘네를 계산할 때 3.14 곱하기 90이 아니라 9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9, 4, 36. 요렇게 하면 9에다가 3을 더하니까 12가 됐고요. 요렇게 하면은 27에다가 1을 더하니까 요렇게 됐는데요. 자, 사실은 얘는요, 9를 곱하는 게 아니라 90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여기 2, 8, 2, 6에다가 떼어놨던 0을 요렇게 붙여야 합니다. 자, 하지만 얘는요, 3.14 소수 두 자릿수랑 곱한 거니까 계산의 결과가 소수 두 자릿수여야 하니까 요렇게 소수점을 찍어요. 그러고 났더니 뒤에 오른쪽 끝에 있는 0은요. 생략을 할 수 있어서 원주가 어떻게 되겠다? 282.6m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요렇게 표시할게요. 요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은요.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 수들이 조금 클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식을 세워서 차례차례 계산을 하면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가 아니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 단계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은요, 실수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민이는 반지름이 30m인 대관람차를 탔어요. 대관람차가 한 바퀴 돌 때 생기는 원의 원주는 몇 미터일까요? 원주율은 3.1이라고 했는데요. 원주는요, 어떻게 구한다? 지름에다가 지름, 그렇지. 반지름이 30이니까요. 자, 이거를 2배 한 것이 지름이죠?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3.1을 곱하면 되는데요. 어머! 요렇게 곱하면 얼마냐면요. 60이잖아요. 따라서 60에다가 3.1을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요. 60이라는 것을 곱할 때는요. 뒤에 0이 붙은 수라서 0을 떼고 그냥 곱하면 되지요. 따라서 3.1 곱하기 6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요렇게. 즉 얼마? 요렇게 한 것이요. 186이고요. 거기에다가 떼어놨던 0을 그대로 붙이니까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한 거니까 계산의 결과도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찍으면 여기 소수점 오른쪽 끝에 있는 0은 생략이 되면서 얼마? 186이 됩니다. 즉 원주는요. 186m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살펴볼게요. 승수는 지름이 50cm인 훌라후프를 굴렸어요. 훌라후프가 2바퀴 굴러가고 멈추었다면 훌라후프가 움직인 거리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원주율은 3.14다라고 했는데요. 훌라후프가요 2바퀴 굴러갔는데요. 2바퀴 굴러간 거리는 그렇지. 한 바퀴 굴러간 거리에다가
2배 하면은 2바퀴 굴러간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훌라후프가 한 바퀴 굴러간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요. 훌라후프가 한 바퀴 굴러간 거리는 그렇지 훌라후프 둘레의 길이랑 똑같겠죠. 즉 네, 요거 지름이 50cm인 원주가 훌라후프가 한 바퀴 굴러간 거리예요. 자, 원주를 구하면 되는데요.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한다고요. 그런데 지름이 얼마? 50cm라고 했으니까요. 지름에다가요. 원주율 3.14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 바퀴 굴러간 거리인데 몇 바퀴? 2바퀴 굴러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났더니 어머어머 50하고요. 2를 먼저 곱하면은요.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냐면은 100이에요. 따라서 얘는요. 3.14에다가 100을 곱한 것과 같고요. 100을 곱하니까 소수점만 오른쪽으로 2칸 움직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 3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훌라후프가 2바퀴 구른 거리는요. 314c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현수는요. 원 모양의 시계를 포장해서 선물할 거래요. 시계의 원주가 78.5cm일 때 시계를 넣을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는 한 변의 길이가 몇 cm 이상이어야 할까요? 원주율은 3.14고요. 상자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상자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만약에 시계가 이 상자 안에 꽉 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렇지. 요 상자의 요 길이가 바로 그렇지 요 시계의 지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요 네모라고 할게요. 즉 요 정사각형 상자의 정사각형이니까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같죠? 즉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와 요 시계 원의 지름하고요. 길이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요. 요 시계의 원주가 이만큼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원주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면요. 원주는요. 지름에다가 원주율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원주인데요. 그게 얼마다? 78.5다라는 얘기입니다. 곱셈에서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거였죠. 따라서 요 네모는요. 어떻게 된다? 78.5를 무엇으로? 3.1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누기를 하려고 보니까요. 소수의 나누기예요. 소수의 나눗셈은요. 그렇지. 얘가 중요했었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서 계산하는 거였는데요. 얘 소수 두 자릿수니까요. 2칸만 옮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2칸을 옮겨서 계산을 합니다. 소수점을요. 오른쪽으로 2칸 옮기니까요. 얘는 0을 이렇게 써줘야 하고요. 얘는요. 소수점을요. 오른쪽으로 2칸 옮겨서 그냥 자연수로 만들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 7,850 나누기 얼마? 314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314 세 자릿수로 나누니까 앞에 있는 세 자릿수를 봐요. 여기 안에 몇 번 정도 들어갈까? 한 2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쓰고요. 얘가 2번 있다라고 하면은 8, 2, 6. 그래서 줄을 긋고 빼면은 얼마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7이 되고 10 내려서 여기는요 7. 7에서 1을 빼니까 5, 1 해서 0을 내려서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안에는 얘가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5번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5, 4, 20에다가 5에다가 2를 더하니까 7이고요. 5, 3, 15에서 정확하게 25번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거를 계산한 게 얼마? 25라는 거니까요. 네모가 얼마? 25라는 거예요.
네모가 25. 자, 그런데요. 요 네모는 뭐였냐면은요. 요 시계의 지름이면서 요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정사각형 모양 상자는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할까요? 그렇지. 25cm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왜? 얘는요, 시계가 요 상자 안에 꽉 낄 때니까 이것보다 더 크면은 시계가 요 안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 25cm 이상인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가 105cm인 피자를 원 모양 접시에 담을 거예요. 접시가 피자보다 작지 않을 때. 접시가요, 피자보다 작지 않다라는 얘기는 접시가 피자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거죠. 그럴 때 접시의 지름은 몇 센티미터 이상일까요? 몇 센티미터 이상이니까 제일 작을 때를 생각하면 되겠다. 즉 피자하고 접시의 크기가 같을 때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피자는요. 둘레가 얼마? 105cm라고 했습니다. 자, 둘레 피자 원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요 피자 모양 요 원의 원주가 105구나. 그런데요, 원주는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지름 모르니까요, 요 지름을요, 네모라고 할게요. 지름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원주율을 곱한 것이 바로, 원주 105라는 거지요. 따라서 곱셈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요 네모는요, 나눗셈으로 바꿔서 105 나누기 3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5 나누기 3을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10 안에 3이요? 3번 들어가죠? 3, 3에 9. 1이 9, 그 다음 5를 내려서 15. 15 안에는요, 3이요? 5번 들어갑니다. 따라서 네모는 얼마였구나. 35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요 35라는 얘기는요. 바로 요 피자 모양의 지름입니다. 자, 문제는요. 접시가 피자보다 작지 않을 때 접시 지름. 접시 지름을 묻고 있어요. 우리 찾았는데 피자 크기, 접시 크기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접시의 지름은요. 35cm 이상이면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살펴볼게요. 주원이는 길이가 12.4cm인 끈 3개를 겹치지 않게 연결해서 가장 큰 원을 만들었습니다. 원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자, 길이가요, 12.4cm인 요러한 끈 몇 개? 3개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얘네를요, 겹치지 않게 딱 이어가지고 원 모양을 만든다면은 그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12.4 곱하기 3을 한 것이 요 원 모양의 둘레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 3배를 하면은요, 12.4 곱하기 3을 하니까 3, 4, 12. 3이 6에다 1을 더해서 7이고요. 3. 그리고 소수 한 자릿수를 곱한 거니까 소수 한 자릿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찍은 37.2가 바로 요 원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의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요. 요 원의 반지름을요, 네모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원주를 알고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반지름이 네모니까 요 네모를요, 2배 하면 무엇이 된다? 지름이 되고요. 지름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원주율을 곱한다. 이것이 바로 뭐? 원주 37.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모르는 수가 있고요.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는요, 순서 상관없이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도 되지요. 따라서 네모 곱하기 얼마냐면은요, 요거를요, 2배 하니까 6.2가 되겠네요. 6.2. 이거는 37.2 요렇게 되는데요. 곱셈에서 모르는 게 있으니까 나눗셈으로 바꿔서 네모를 구하면 되겠죠? 즉 37.2를 무엇으로 나누자?
6.2로 나누자. 나누려고 보니까요. 소수 한 자릿수, 소수 한 자릿수. 똑같이 소수 한 자릿수의 나눗셈이니까요. 똑같이 소수점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씩 옮겨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얼마? 372. 나누기 얼마? 62. 나누는 수가요. 두 자릿수라서 앞에 있는 두 자리를 봤는데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서 봅시다. 자, 여기 안에는요. 몇 번 들어갈 수 있을까? 얘를요. 60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한 6번 정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6번 정도 들어가나 하고 6을 곱해보면은 6이 10이고요. 66에 36에다가 1을 더하니까 정확하게 6번 들어가네요. 즉, 요 네모가 얼마였구나? 6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네모가 바로 요 원의 반지름이었던 거죠. 따라서 반지름은 얼마? 6cm다. 요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죠?